주셔도 됩니다. 전화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차요. 현대차 얼마에 사셨어요? 16만 3천 원에 샀습니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 10%. 수익 구간이세요. 예, 조금. 예. 근데 요새 계속 18만 원 갔다가 또 내려오고 하니까. 네. 이 종목을 올해 사셨어요? 예, 예. 올해 사셨고 예전에도 현대차 매매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그쵸. 그때는 수익 내고 좀 나오셨어요? 예, 예. 예, 이번에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격을 얼마까지 좀 목표로 하고 계세요? 그래도 한 20만 원 예산하고 있는데. 네. 예, 그냥 가능할까? 계속 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가격도 알겠고 또 예전에도 거래를 좀 해보셔서 아마 이 종목의 특징을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 잠시만요. 네. 예, 현대차입니다. 20만 원 정도 예상하고 계시대요. 근데 18만 원만 가면은 올해 들어서 약간 좀 벽에 부딪혀서 약간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볼까요, 전문가님? 저도 뭐 시장님 전화 연결이 되셨으니까 딱 저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 가능하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뭐 연말 상관없고 내년도 상관없으십니까? 네네, 네. 그러면 조금 더 쓰십시오. 20만 원 충분히 가능하고요. 일단 시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대차 그러니까 자신한테 잘 맞는 종목이 있어요. 그쵸. 이런 딱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로 재미도 많이 보셨고 잘 잡으셨고요. 그리고 정말 거의 최바닥권에 사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연간 차트 모습을 좀 보시면 오늘 뭐 시장이 조금 좋았으니까 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2010년대에 현대차가 좋았었는데 그때 좋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 기아차에 대한 인식론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항상 일본 차에 밀리고 전 세계 탑5 안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 있었냐? 2010년도에 있었어요. 그때 포드를 제치고 현대차가 5위를 했습니다. 주가 모습 차트 보시죠. 그때 현대차 27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내내 주가가 빠졌어요. 당연히 탑5 안에 들어간 적이 없었고 국산차 안 좋다, 일본차에 밀린다 등등 점유율도 좋지 않았고요. 그런데 오늘 그 뉴스가 나왔는데 저도 이게 정말 사실인가 좀 확인을 여러 군데 했거든요. 사실 맞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3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정말 이건 대단한 쾌거고요. 2위가 이제 폭스바겐인데 솔직히 그 네임드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거든요. 비교가 안 되는데 현대차의 위상이 확실히 달라졌고, 그러니까 주가가 아직적으로 선행적으로 못 갔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들은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MS 시장 점유율도 좋아지고 영업이익률도 올라갔어요. 근데 주가가 뒤따라가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제가 봤을 땐 앞으로 자율주행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차량용 반도체에 관한 협력을 좀 해보겠다 등등.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혹시나 벌어져서 출하량이 떨어지는 것을 대비한 전략인 것 같아요. 손을 잡았고, 그럼 시장 점유율 좋고, 이제 하나 걸리는 거는 중국 공장, 러시아 공장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과연 철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조의 공시를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뭐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철수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러시아에서 차가 한 대도 안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적자가 나오는 것은 잘라내는 게 맞다. 그래서 러시아 공장을 철수하도록 현대차에는 타격은 미미할 것이다.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좋은 쪽입니다. 그래서 보유 계속 하시고요. 오히려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저는 떨어질 일이 없다고 보는 쪽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렸으니까. 1월달 우리가 1분기 수출 실적 4월에 이제 볼 텐데 자동차는 1위거든요. 지금 부동의 1위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지난달보다 조금 더 올라왔고 8%에서 20%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월, 5월에도 현대차는 주가는 상단은 못 가겠지만 밑으로 떨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주가 상단이 왜 좀 답답하냐 18만 원이 상단 허들이 제가 높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좀 움직이면서 지수를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현대차도 같이 쫓아가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까지만 내가 보유를 하겠다. 그럼 연말까지 봤을 때 한 19만 원, 20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더 가져가겠다 내년까지. 그러면 저는 23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 쪽이에요. 증권사도 그렇게 레포트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쪽이고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쪽이고 그다음에 전기차 완성차 느낌도 있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모멘텀을 타줬을 때 더 간다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장기 투자 가능하시다고 하셨으니까 최종 매도 목표가는 장기 투자하실 때 23만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하고 이렇게 또 케미가 잘 맞는 종목인가 봐요. 이번에도 수익 많이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시고요? 네네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현대차 올해까지는 19에서 20만 원 정도, 내년까지 시간 투자를 좀 더 한다면 23만 원까지 내다볼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나왔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이 글로벌 탑3에 등극했다라는 이 기분 좋은 기사가 나오면서 한 번 더 주목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또 믿음을 가지고 이 종목 들고 가 보시면 좋은 성과 있으실 거예요. 저희 전화 상담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시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조수연 캐스터. 네, 첫 번째는 잘잘님 종목입니다. NK맥스고요. 매수가 13,100원에 15%입니다. 9월까지는 기다릴 수 있는데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NK맥스는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1,49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매수 시점이 올해 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래 들어 매수 가격 구간대 좀 횡보를 하다가 임장 루머 얽히면서 7일날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이후로 좀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개별 중국 기업이랑 MOU 소식 나오면서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이제 바닥을 좀 잡았다고 봐도 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9월까지 기다리면 주가가 좀 회복이 가능할지 김민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투자 기간을 확보를 하셨네요. 9월까지다. 이런 건 상당히 좋은 자세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운영을 하겠다. 이런 건 좋고. 아직 시간이 지금 한 7개월 정도 딱 벌려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13,100원에 사셨으니까 진입 타점은 굉장히 고뇌하시는 흔적이 여실히 보이거든요. 잘 잡으셨어요. 기술적인 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분명히 사유가 타당하죠. 근데 오늘은 좀 괜찮았었는데 어제는 좀 안 좋았고. 근데 오늘 다른 데는 좀 갔는데 왜 못 갔냐? 오늘 제가 원래 삼성바이오로직이랑 셀트리온을 좀 올리려고 했는데 안 올렸어요, 일부러. 왜냐면 다음 달에 AACR이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제 모멘텀이 옵니다. 그런데 주도주들이 반등이 갈 때 결국은 오늘 시장을 차지했던 비중들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 테마 쪽에서는 AI 로봇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딱 이렇게 편성돼 있는 것 같아요. 주도주 쪽으로 내가 공략을 할 거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신재생이고 오늘 CS윈드 이런 것도 주가 좋았거든요. 테마 쪽으로 가겠다. 그럼 AI 로봇 쪽이고.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아직 틈바구니가 좁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맨케이 면역세포 치료 이쪽을 지금 보시게 되면 파이프라인도 중요하겠죠. 결국은 요즘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면역세포 치료 쪽에 체외 진단 키트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금방 홈페이지 좀 들어가서 파이프라인을 좀 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NK맥스에서 하는 면역세포 치료제는 다양한 분야의 접목 분야가 가능하겠죠. 그런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제약바이오 할 때는 첫 번째, 일단 재무가 튼튼하느냐. 어차피 실적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을 보고 제약바이오를 하겠다. 그러면 다른 쪽을 해야 되죠. 전통적인 중견 제약업체라든지 종근당이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이라든지 삼바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고, 나는 좀 파이프라인을 보고 유스풀로 퍼포먼스를 보겠다. 그러면 NK맥스 쪽이 맞아요. 그래서 회사 일단 재무는 문제 없고, 언제 이제 이게 좀 제약바이오에 바람 훈풍이 좀 불어올 것이냐, 저는 곧 온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4월 달에 주도주들 분명 무역 수지가 나오게 되면 결과물이 안 좋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틈바구니를 지금 AI나 로봇들이 계속 차지하고 있었고, 오늘 GPT 또 넥스트 레벨 된 게 4가 나온다 이야기 하는데, 저는 테마가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럼 그 틈바구니 준비된 거. 자, 항상 플레이트던, 메타버스, AI 로봇 이런 게 왔습니다. 신생 테마가 생기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틈바구니가 벌어지는 틈새 찰나 제약바이오가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AIC 할 때도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초청 기업들이 나오고 자기 파이프라인을 공개하고 빅파마들이랑 계약이 된다면 퍼포먼스를 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쪽이고, 제약바이오는 지금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지만 주가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시간을 벌어 놓으셨고, 지금 기간 행보할 때 지금 주가를 여기서 사셨거든요. 네, 지금 13,000원. 그러니까 진입 사유는 타당해요. 어찌됐건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흘러내렸는데, 반등세를 이제 써가는 거는 9월달까지 이제 충분히 하회 모멘텀이라든지 회사 자체의 재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가져가는 전략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가가 이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추가 매수는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요. 이제 3월이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주가는 조금 오를 것 같거든요. 물타기라는데 비중이 15%시니까 5% 정도는 여력이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4월에 EACR 보고 그다음에 5월, 6월에도 하회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갖고 접근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주가 퍼포먼스는 15,000원 정도, 15,500원 정도까지 상승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지금은 좀 섣부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 모멘텀 오고 있지 않고 삼바나 셀트리온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매수는 조금 뒤로 미루시고 굳이 손절로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뉴스플로우가 분명히 나와줄 겁니다. AAC 할 때 4월에. 그래서 최종 매도 목표가는 15,500원 제시토록 하고요. 비중은 그대로 한번 끌고 가보자. 시간 투자는 조금 더 5월, 6월까지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는 아니고요.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해보시면은 15,000원 부근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AACR이 미국의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 달 14일부터 19일이면은 한 달 정도 남았네요. AICL 근처가 되면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해봤습니다. NK맥스 들고 계신 분 지금은 손실 구간이시지만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이렇게 해서 게시판의 종목을 봐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전화 상담 받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25-8200번 지금 전화 주셔도 되고요. 연결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동국제강이 동국제강 얼마에 사셨어요? 14,300원, 14,300원의 비중도 알려주세요. 25%입니다. 25%. 지금 한 10% 약간 넘게 손실 보고 계신데 이 종목 어떤 점이 가장 고민되세요? 한, 9일인가 떨어졌는데 오르는 것을 보니까 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인적 불안한단 말도 있고, 네. 복잡하죠. 그런 것들 지금 이 기업이 놓여 있는 상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짚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아마 중간중간에 나오는 용어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집중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어려우시면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국제강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이 9거래일 만에 반등인데 사실 반등 탄력은 약했습니다. 한 0.5% 정도 나왔고요. 인적 분할 일정들 이런 부분도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정리를 딱 해드리겠습니다. 인적 분할은 신경 쓸 필요가 없으시고요. 별로 지분가치 희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적 분할은 타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총이 동국제강이 24일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주총이 열리는데 주총에서도 신박한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그 잡은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난달에 잡았다. 이거는 진입 사유가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철강이 올라가기 위한 기대감은 양회 전에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동국제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밸류도 싸고. 자, 제가 오늘 HPSP를 들고 왔는데 거기 영업이익률 50%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당 150원 그 현물 배당했습니다. 현금 배당. 동국제강 12,000원짜리 주식인데 주당 500원 현금 배당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좋은 기업도 그렇게 돈을 안 쓰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는 지금 철강이 보게 되면 올해는 기업 실적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양회 때 좀 신박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철강이라든지 중국 회복 기대감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조금 갔습니다. 차트 모습 보시면 16,000원까지 좀 뻗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왜 떨어졌느냐? 수급이랑 같이. 그럼 이야기가 딱 자명하게 나와 있죠. 왜 떨어졌겠습니까? 중국 그 경기 부양책이 시장의 그 니즈를 만족스럽게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공매도도 없어요. 네. 밸류가 싸기 때문에 공매도도 없고 PER 3배짜리인데, 그러니까 조금 저도 아쉽습니다. 그 중국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막 항변을 하면서 우리 경기 부양하겠다. 왜냐하면 중국은 금리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8번 동안 작년에 하는 동안에 금리 인하 3번 했고 동결 5번 했거든요. 다음 주에 중국의 LPR 발표가 있어요. 올해 중국 쪽에서 양해에서 이야기를 했죠. 올해는 금리 인상은 없는데 대신 금리 인하는 한 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나머지 다 동결하고 한 번 정도 인하가 돼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미국하고는 금리 정책 스탠스가 틀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유동성 공급을 조금 옥죄이진 않으면서 풀어주면서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는 건데 신박하진 않았어요. 기억나는 게 저출산 정책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그래서 주가의 퍼포먼스가 좀 나오기에는 양의 모멘텀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동국제강 자체는 문제가 없다.
실적은 좀 떨어지는 쪽이다. 내년에도 실적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 6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가 싸고 회사 자체는 문제 없는데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좀 들썩들썩 해줄 만한 내용들이 연속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요. 주가 갖고 있으면 14,300원은 그냥 옵니다. 충분히 올 수 있고요. 단지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 말씀드렸듯이 주도주가 지금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신재생이지 않습니까? 테마 쪽이 신박한 게 AI 로봇이지 않습니까? 철강은 그 어디에도 좀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급과 매기가 안 오면서 좀 소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루하실 수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 기회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래도 시장 유동성 공급이 좀 풍부해지면서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고 하면 부양책들도 상당히 살아날 거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 좀 가져가거나 아니면 답답하면 이거는 14,300원 왔을 때 종목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교체하는 시점이 됐는데 그게 연말이다. 그럼 교체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동국제가 14,300원 왔는데 한 6월, 7월 정도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낫죠. 올해 시장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나을 거니까 분명히.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하시고 저는 주관적으로 어떤 평을 드리고 싶냐. 이 동국제강이 지금 시장님 가격이 절대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월봉을 좀 보시게 되면 거의 바닥에서 잡았잖아요. 26,000원, 7,000원까지 가던 주가가 12,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반토막도 더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중간에 잡았으니까 이건 수익이 무조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간 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300원이 오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너무 25%가 많으세요. 한 10% 정도만 보유를 하시고 15% 정도는 좀 빼내가지고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뭐 주도주 쪽으로 한번 우리가 거래를 좀 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14,300원에 종목 교체 의견보다는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고 따로 손절가는 목표가는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실 내실 만한 종목은 아닌데 다만 다른 종목 대비 좀 느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래서 원금 회복하면은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액션 플랜을 세워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연말이면은 연말까지 가지고 가면 얼마 가격이 아무래도 목표가가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그 회원 상담 받았는데 늘 말씀드립니다. 목표가를 궁금해하세요. 그쵸. 오늘 기준입니다. 시청자님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연말 정도면 어디까지 강화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구간을 봤을 때 첫 번째 1차 라인이 걸리는 데가 16,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가져간다면 레인지 범위로 17,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참고하셔서 꼭 수익 잘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동국제강 봐드렸습니다. 성향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적극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속도가 빠른 종목으로 비중을 좀 쪼개주시는 게 좋고 또 나는 이런 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수익만 난다면 계속 가져가고 싶으실 거예요. 동국제강도 또 취향껏 이 시청자님의 성향 반영해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해드렸고요. 다음 게시판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다음으로는 이명현님 종목입니다. KCC고요. 매수가 25만 3천 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부탁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오늘 종가부터 확인해보면 21만 7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은 시장이 좋았어도 오늘 주가가 좀 힘을 받지 못했는데요. 매수하신 지 한 달이 조금 안 되신 건가 싶습니다. KCC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실리콘 가치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KCC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볼 거란 일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좀 하향 추세가 아닌가 싶은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 김민준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제 주관적인 생각이 이제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아까 동국제하고 비슷한 게 인 것 같습니다. 여기 KCC가 여러분들 이제 전방 산업에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사업 그 내용식을 보게 되면 뭐 PVC 쪽도 있고 도료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데가 보게 되면 선박, 자동차, 전기차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방 산업 특히 건설, 건자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가는 이번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방송에 나와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양의 모멘텀이 신박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부정적인 거, 물가를 부추길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다. 근데 이제 경기 부양책이 단기적으로 왔을 때 그동안 가치주들의 소외를 좀 받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건설, 철강이 다 가치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고 주가를 쌀 때 사가지고 유동성 공급이 풍부할 때 가져가는 게 맞는데 결국은 유동성 공급이 풍부해지려면 앞으로 2년, 3년이 좀 필요하거든요. 주식시장이 아니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경제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8만 원에 진입하셔서 좀 내려왔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추세를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면 KCC에 여기 보더라도 아까 동국장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산업이 좋지 않고 뭔가 종목이 부침이 겪었을 때 좀 뉴스 플로우라도 좀 타져가지고 이렇게 리바운드라도 좀 나와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왔었어요, 실질적으로. 19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 연속성, 조금 더 구간이 남은 것 같은데 가줄 만한, 뒤에서 엉덩이를 탁 밀어줄 만한 그 원동력이 부재한 상황이죠. 그거는 누구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GPT 보십시오. 이제 AI 쪽 보게 되면 오늘 또 그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지금 3.5인데 버전이 4를 만들겠다. 뭐 SAT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실력이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걸 KCC, 건설 건자재 쪽, 도료 쪽에서 나올 만하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는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고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뭐 정강 후약이었습니다만 나쁘지 않게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종목들은 소외가 됐어요. 그럼 철저하게 아직은 반등세를 쓰기는 좀 소원하다. 아까하고 좀 비슷한 개인 것 같고요. 여기 뭐 매출액 들어가서 잠깐 보게 되면 올해도 매출액이 KCC는 올라가는 쪽입니다. 여기 이제 자회사 또 KCC 글라스가 있는데 이쪽 KCC 글라스 쪽도 스마트폰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또 타격을 받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소비 IT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 쪽도 마찬가지고 이쪽을 보게 되면 전부 다 하반기 쪽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매출액도 줄어들지 않는 쪽이거든요. 6조 9천억 원, 작년에 6조 7천억 원, 내년에 7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가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퀀텀 점프가 된 게 2020년인데 그 이후로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적은 그런대로 경기 침체 구간에서도 잘 버텨가는데 주가 퍼포먼스가 좋지 않다. 이거는 이제 시간 투자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님 단가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사신 것 같고요. 25만 3천 원이면 그 중국 경기 부양책 때. 근데 아마 28만 원을 내다보고 사신 것 같아요. 근데 그까지 가지 못했고 제가 봤을 때 다시 26만 원에 터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보유하시고 이런 종목은 자 매출액과 실적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자기가 사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손절할 종목이면 아예 주식을 안 사는 게 맞죠. 그러니까 늘 손절로 대응하는 것이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다 보면 진짜 흠뻑 젖거든요. 그래서 그 매매 전략 하기에는 부적합한 종목이기 때문에 또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고 충분히 목표가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6만 원에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좀 너무 무겁고 연말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시간 투자를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동국제강부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은 포트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영현님의 종목 KCC 살펴봤습니다.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약간은 소외되고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원금 근처인 26만 원 정도 오면은 정리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KCC가 자주 신청이 올라오는 종목은 아닌데 오늘은 이 종목 거의 매수가 비슷하게 양파님도 들고 계셔요. 25만 7천 원에 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매수 가격이 거의 유사하니까 아마 지금 말씀해주신 전략 참고하시면 양파님께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종목 또 신청이 들어오면 같이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KCC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LG 이노텍을요. 네. 28만 원에 5%만 더 갔는데. 아, 28만 원에 5%만 사셨다고요? 네. 예. 그러면 이번 달에 사셨어요? 네. 어. 빠져나와야 될지 모르가지고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5%만 이번 달에 살짝 사셨는데 계속 꺾이니까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LG노텍 참 유명하죠. 그리고 또 애플 얘기 나오면 바로바로 움직이는데 작년, 올해 차트 보면은 좀 답답한 생각들 많이 드실 거예요. LG노텍 이분 잘 사신 건가요, 전문가님? 난 문제 없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제일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잘 사셨고요. 그러니까 그 뭐 LG노텍, 삼성전기 엄마가 주냐 아빠가 주냐 이건 잘 모르겠고 퍼포먼스는 요즘 삼성전기가 좀 낫습니다. 삼성전기 주가 차트 모습도 보시겠습니다. 같은 비슷한 건 쪽이니까요. 이제 삼성전기는 그나마 10만 원 찍고 15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뭐 베트남 공장 만들어지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리고 뭐 돈 되는 거 애플한테 주는 거 떼어내서 이제 안 하겠다고 했죠. 제가 봐서 삼성전기 순전히 그건 전략적인 겁니다. 기술력 유출될까봐 안 하겠다. 그래서 BH가 받아갔어요. 그 부분은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자 보십시오. 삼성전기는 밑에서 아래로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근데 이제 LG노텍은 그 전에 주가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어요. 뭐
한참 갔지 않습니까? 18만 원에서 20, 재작년에 좋았죠. 20몇만 원 넘어가고 41만 원까지 갔던 주가니까 주가 조정 구간인데 다들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주가에서 분명히 중요합니다. 실적도 중요하고 밸류에이션도 중요한데 밸류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회귀 현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닥권 지지가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났을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데 저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더 내려봤자 24만 원 정도. 시장에 정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다. 핵폭탄 발언이 나왔다. 그러면 22만 원 정도. 이 정도 선 봐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18만 원, 19만 원까지 안 온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LG노텍 실적 좋습니다. 밸류 문제 없고요. 광학솔루션 파트도 문제 없고요. 단지 애플 주가는 괜찮은데 LG노텍 주가는 왜 안 좋느냐. 이런 쪽인데.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조금 FC BGA랑 연결을 좀 짓는 쪽인데 그 신사업 부분과 고부가가치 사업을 이쪽을 많이 둘 다 하고 있거든요. 다른 쪽도 다 하고 있는데 이 교체 수요 쪽을 보게 되면 조금 이게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오다가 더뎌졌고 작년에는 모멘텀이 애플 모멘텀을 타면서 갔거든요. LG노텍이. 근데 이게 조금 느려지는데 올해 5월에 교체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판 쪽이라고 저는 지금 좀 보여져요. 그냥 LG노텍 여러 사업 분야가 있지만 그래서 기판 쪽이 좀 들썩거릴 시기가 이제 다가오거든요. 5월에 정도에. 그래서 그때 다시 주가 폼포스가 좀 나오게 되면 32만 원 정도는 그냥 갈 것 같고요. 그래도 32만 뭐 30만 원 그 이상 돌파는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상단은 맡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봐서 레인지 보면은 한 24만 원 정도에서 30만 원 박스권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시청자님 지금 비중이 5%지 않습니까? 중간 정도에 걸쳐 있거든요. 더 사야죠. 이거는 더 사야 되는 게 맞고요. 주가가 만약에 좀 빠지게 되면 LG노텍은 제가 봤을 때 뭐 1분기 실적 그렇게 타격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IT 수요가 좀 급감하는 쪽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24만 원, 3만 원 정도까지 흘러내리면 추가 매수를 더 하시고요. 5% 정도. 그러면 단가가 25만 원까지 내려올 겁니다. 25만 원 정도면 적정 범위인 것 같고 LG노텍은 어느 정도까지 늘려도 되냐? 20%까지 늘려도 됩니다. 비중을.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가를 더 사가지고 단가 싸움에서 벌어지지 마시고 경쟁력을 좀 높여가지고 이거는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충분히 30만 원 돌파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가 퍼포먼스가 좀 탈라면 LG노텍 같은 경우는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야 됩니다. 그 소비 심리 살아나는 게 하반기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실적 내용은 전혀 무관하고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오히려 LG노텍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뉴스를 태워가지고 항변을 하게 되면 주가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문제 없고 밸류 문제 없다. 추가 매수만 잘하자. 최종 매도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연말까지 봤을 때 32만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더 장기 투자 내운용까지 하신다면 충분히 더 주가는 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저희가 지금까지 5종목 봤는데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이신 것 같아요. 잘 샀다는 진단입니다. 어떻게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세요? 근데 28만 원까지 가려면 좀 오래 걸리나요? 시간이 네. 원금 회복 기간까지 좀 오래 걸릴까 이걸 물어보시네요. 28만 원. 28만 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딱 28만 원까지 뭐 점쟁이까지는 못 맞추겠습니다만은 뭐 27만 원, 27만 5천 원 그러면 뭐 1% 손실도 아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리바운드가 가능할 것 같고요. 쌍바닥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근데 수익을 내실 거면 물을 네. 타셔야 되고 수익을 내실 거면 기간 투자를 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 그 심리가 살아나는 게 전반기 때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LG노텍을 지금 이제 운영을 하실 거면 적어도 투자 기간은 8, 9개월은 최소 해야 된다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약간 모아가는 전략. 그래서 만약에 조금 시간 투자를 하기 싫으시다면 단기 반등세가 나왔을 때 27만 5천 원에서 28만 원 정도 이때 자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반등세는 언제 써줄 수 있느냐? 다음 주가 제일 유력합니다. 단기 반등세는 FOMC 때 연준에서 시장에 아주 호재성 발언 코멘트 한번 나와주면 일단 그 대형주들이 조금 리바운드가 나올 거거든요. 그때 빠져나오는 시기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거면 다음 주에 주가를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짧게 보고 들어가신 거세요? 네, 짧게 보려고요. 아, 그러셔서 예, 시청자님의 이 성향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잘 사시기는 했는데 이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쯤에 반등 그리고 장기 투자하면 30만 원대까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내려오면 또 더 사지 뭐.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LG노텍 진단해 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또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신데, 좀 더 빠지면은 더 사도 좋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네요. 올해 연말까지 보실 분들께 상당히 또 적합한 수익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게시판으로도 계속 종목 올려주고 계시죠? 저희 아직 시간이 좀 더 남아서요. 0235-8200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도 올려주고 계신데, 이 가운데서 반도체 볼게요. 저희 처음에 시작을 반도체
반도체 종목으로 했었죠. 반도체 소부장. 오랜만에 얘기가 나와가지고 김쾌남님의 이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고요. 비중이 15%에 4,760원에 사셨대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거의 매수가하고 오늘 종가가 유사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약수익 구간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분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오늘 사셨죠, 오늘. 오늘 사신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다들 목표가를 궁금해 하십니까? 그거는 뭐, 애널리스트들이 더 적합할 것 같고, 뭐, 전문가도 목표가를 보긴 합니다만은, 그날에 따라서 이제 주시장의 글로벌 시황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증권사에서 왜 애널리스트를 목표가를 매일 안 내느냐? 그럴 이유가 없죠. 자주 내주면 더 증권사에 사람들이 안 오겠죠.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을 추려하기 때문에 자주 안 내는 겁니다. 근데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이렇게 바꿉니다. 소리 소문 없이. 그쵸. 예, 우리 앵커님 방송을 하시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되고, 오늘 사셨어요. 제가 봤을 때 거의 100%신 것 같거든요.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성, 뭐 구축, 민간 자본 유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메모리 쪽에 봤을 때 DSP 기업들이 뭐 코아시아, 가온칩스, AD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 쪽에 설계하는 쪽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제주 반도체. 근데 이제 메모리에서 설계하는 게 필요하느냐? 이제 이렇게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필요하죠. 앞으로도. 근데 메모리 반도체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말로 신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은 지금이라고 보여져요. 특히나 AI 반도체가 요즘은 대세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는 것은 도태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인 것 같아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비메모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다. 단계를 올려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설계를 신박하게 잘하는 기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주 반도체는 외형 성장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주가가 쌀 때 사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영업이익률은 올라갔거든요. 작년에도 보게 되면 200억 정도를 찍었는데 제주 반도체의 그 실적을 보게 되면 자, 보십시오. 지금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외형 성장 하나도 없었고요. 재작년에 잠깐 1900억 찍었는데 시장 좋을 때 찍었습니다. 이때 200억이라고. 근데 작년에 오히려 매출액이 쪼그라들었거든요. 떨어졌어요. 외형 성장이 작년에 안 된 쪽이죠. 근데 영업이익은 늘었어요. 이게 뭡니까? 마진 스퀴즈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제주 반도체를 많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기결되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이 이제 10%가 조금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외형 성장은 더디지만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면서 재무 건전성도 좋아지고 부채 비율이 떨어지고 밸류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뉴스플로우가 하나 나와주니까 주가 퍼포먼스가 빵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좋았으면 이게 어제 잡으셨어야 돼요. 어제. 근데 오늘 살짝 따라갔는데 이 내용이 이제 이어질 것이냐?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정부 정책안으로 나온 그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반도체는 국가 산업이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금액을 쉽게 말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의지이지 않습니까? 300조 정도를 유치해가지고 국내 150기업의 기업들 소부장들을 조금 견인차를 하고 전략화로 만들겠다. 세액 공제라든지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유행하는 게 크라마라든지 미국의 IRA 감축법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걸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첫 번째로 나온 게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주가를 가져가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렁거림이 없을 거냐? 조금 21선 밑에서 사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음 주까지도 단기 공략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이제 문제죠. 오늘 거래량이 1000만 주 정도 터졌는데 좀 5,000원대가 두꺼워 보여요. 매물대가 한참 쌓여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를 이제 밀어줄 만한 뉴스플러가 계속 연속성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찌됐건 뉴스의 크기가 오늘 상당히 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지는지 그러면 그 주가 퍼포먼스가 이어지는지 뭘로 측정해야 되냐. 뉴스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으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단기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 주 밑으로 거래량이 떨어지면 주가 5,000원 상단 돌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 반도체를 굳이 손절가를 매매로 지금 접근하시는데 매매로 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조금 더 소설 공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이제 접근을 하실 거면 손절을 잡아드려야 하기 때문에 손절가를 제시하겠습니다. 60일선에 전일 저가 부근이 맞을 것 같고요. 4,300원 제시 들어가고요. 이제 단기 목표가인데 단기 목표가는 이렇게 보시죠. 5,400원 정도로 보셔가지고 15% 정도 먹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로 이제 제주 반도체 끌고 가도 되는데 반도체가 아직 1분기에 확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1, 2, 3월 거를 이제 종합한 거를 4월에 이야기를 할 건데 제주 반도체라고 아무리 할지라도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수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단기 전략으로 목표가 5,300원 제시토록 하고요. 손절가는 전일 저가 4,3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궁금한 거 많은데 저희 끝날 때쯤에 전략을 또 이야기 나눌 때 그때 한 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와 있어가지고요. 이 전화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로보티즈요. 로보티즈. 로보티즈 얼마에 사셨어요? 39,800원이요. 38,000원에 38,000원의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30%요. 비중 30%. 어우, 수익 축하드려요. 네? 지금 38,000원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지금 수익 구간이시니까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신데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네, 단기 목표 가격이 얼마나 잡아야 할까? 예, 그러면은 제가 수익 축하드려요 했는데도 시청자님이 좀 얼떨떨 하셨던 게 4만 원대 못 파셔서 아쉬우셔서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에 좀 팔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핫한 로봇 쭉 갖고 있으시네요. 로보티즈입니다. 38,000원의 비중은 30%.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울까요, 전문가님? 간단합니다. 오늘 종목 10종목을 한번 상담해 드리고 싶은데 전화 연결이 되셨는데 절대 섭섭하게 듣지 마십시오. 저는 시청자들이 질문한 거를 절대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제 종목이라 생각하고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파셨어야죠. 로보티즈는 실적이 없는 기업입니다. 믿을 거라고는 LG전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LG전자가 상표권 출원해가지고 특허 등록을 했었는데 튀김용 로봇 이름이었어요. 튀김용 로봇 필요한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러니까 뭐 AI 시대가 로봇이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은 실적은 전무한 상태예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모멘텀 단계 때 이렇게 주가 퍼포먼스가 잡고 시청자님 제가 봤을 때 2월 22일경에 지금 접근하셨어요. 분명히 2월 말경에 20일선에 돌파할 때 주식 사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매인데 42,000원까지 뻗을 때 팔으셨어야죠. 욕심이 끝이었지만 주식시장에서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시장님 가장 고민된 게 뭐냐면 매매를 하셨으면 매매 전략에 맞춰서 가셨어야 돼요. 이거 주가 더 빠집니다. 왜냐면 로봇 관련된 그 종목들의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거든요. 시장에 다른 것들도 줄이 서 있는데 AI 로봇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제 20일선이 안 뚫리고 리바운드가 오늘 시장이 좋아서 나왔기 때문인데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테마단들이 가장 먼저 빠질 겁니다. 지금까지 테마단들이 좋았던 리튬이라든지 폐배터리라든지 여기는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어제도 위험했어요. 이 종목은 34,000원이 깨지게 되면 무조건 3만 원대까지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아예 없어지게 돼요. 지금 시청자님이 42,000원이 계속 기억나셔서 그러는데 오늘 주가가 만약에 퍼포먼스가 더 좋으려 그랬으면 11선 돌파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고점 찍을 때 거래량이 지금 1,100만 주인데 뒤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리바운드가 나와서 주가가 조금 더 솟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42,000원 고점 돌파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잘 가봤자 4만 원대예요. 그러면 쌍봉 양성되면서 기술적으로 떨어질 공산이 있고 실적 믿을 거 없고요. 여기 200억짜리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도 매출이 259억. 회사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제 주관적인 평입니다.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259억짜리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30억 적자고요. 제작용도 적자. 그 해도 적자. 올해 적자 나면 상장 적격성 실시 심사 대상입니다. 폐지. 분명히 명심하셔야 되고 5년 연속 적자면 관리 종목 지정이에요. 주가가 가고 못 가고는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내일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37,000원 지금 넘어가게 되면 비중이 30%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37,000원 정도 도달하게 되면 비중 바로 절반 파시고요. 37,000원 돌파 여부를 내일 앉아 있어야 돼요. 휴대폰 들고 컴퓨터 앞에. 넘어가게 되면 최종 매도 목표는 39,000원 정도에서 전략 매도하고 던지고 나오시고 밑으로도 이 주가가 오늘 종가가 아니고 오늘 저가 부근이거든요. 오늘 저가가 35,000원 정도 측정하겠습니다. 좀 더 낮은 구간인데 내일 35,000원 밑으로 뚫려서 내려온다. 그럼 바로 파시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익을 챙기고 조금 수익이 줄어들었지만 다음 그 공략 포인트를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내일 바쁘세요?
아니요. 내일은 좀 이 종목 계속 시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000원 부근에 가면은 여기에서 좀 정리, 여기에서 37,000원 시원하게 돌파하면 39,000원까지 가는 이렇게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 매도 가격이, 목표 가격이 별로, 그것 때문에 네,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는데 37,000원에서 39,000원 사이 이 정도로 그리고 좀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팁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익 잘 챙기세요. 네. 예, 마지막 종목은 로보티즈였습니다. 그러면 내일장 대응 전략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10종목 하고 싶었는데 10종목은 안 되네요. 꼼꼼하게 충분히 또 질이 높아가지고요. 우리 또 생방송이기 때문에 광고주님들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방송 오래 끌면.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해봤고, 내일 시장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장이 이제 목요일입니다. 이벤트들이 좀 있고, 22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첫 번째는. 금요일 날 여러분들 아시는 미국 시장 양옵션 만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대망의 다음 주 FOMC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벤트들이 남았고, 이제 CPI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는데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재료는 뭐든지 나오면 소멸입니다. 그리고 3월 달에 CPI 신경 써야 되느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이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줄도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대가 2023년이지 않습니까? 제도적 개편을 금융위기 위에도 충분히 했는데도 이런 줄도산 이야기들이 나온다. 특히나 은행에서. 이런 부분들은 연준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동의하시는 분이 방송국에 저 말고 한 분 더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는 연준의 인위적인 로 만들었다고 보는 쪽입니다. 음모론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보는 쪽이고, 단지 앞으로 이제 CPI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물가가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 연준에서 고강도 긴축 이야기를 계속 펼쳐나가기에는 정치적으로 입지가 부담스럽죠. 네. 여기서 정말 시장이 급변하려면, 만약에 다른 한 군데 지금 찌라시가 미국 시장에 돌고 있거든요. 다른 은행 한 군데가 더 파산을 하게 된다. 그럼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연준은 이야기 절대 못 꺼내죠. 기업들이 줄도산 해가는데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 이거는 미국 시장 폭동이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오늘 시장 과대 낙폭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마무리가 다 됐고, 키는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과연 제롬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텐데 좀 시장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분명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코멘트까지 좀 펼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는 긍정적 결과고 시장은 오늘 안도랠리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 저는 2,500선 가면 당연히 막힌다고 보는 쪽이고, 거기까지도 가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주가는 다시 한번 또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양해에 넘어갔고요. 두 번째, 지금 물가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남은 게 뭐죠? 1분기 이제 무역 수지랑 미국의 그 FOMC 정책 스탠스예요.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FOMC로 이제 키 방향이 돌려진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단 돌파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FOMC가 열릴 때 시장 친화적인 이야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저도 좀 지금은 기대를 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마음을 읽을 수 없지만, 시장이 과연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도 예측을 못했고 중국의 봉쇄령도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과연 연준에서 이 실리콘밸리 뱅크 도산, 파산 이거를 생각했을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 시중은행들이나 이코노미 수석들이나 미국 시장에 보게 되면 굉장히 연준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이나 선을 많이 세워요. 네. 경기 침체에 정말 맞느냐? 그래서 지금은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다 경착륙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계속 연착륙할 수 있다. 앨런 재무장관도 연착륙이다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연착륙이냐. 기업이 파산해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조금 시장 친화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상승 때 이제 뭘 택해야 되냐. 제가 저기 써놨는데 자 보십시오. 상승 때 보게 되면 모두 주도주에서 나옵니다. 오늘 반도체, 하이닉스는 떨어졌지만 2차전지, 자동차, 신재생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보려면 내가 그래도 우량주를 하겠다. 주도 섹터를 공략하시고, 내가 테마를 가고 싶다. 그러면 지금 테마 바람이 불고 있는 걸 해야 되겠죠. AI나 로봇. 근데 그 주가 상단이 낮으느냐, 테마가 만들어지는 초기 부분이냐, 이 부분을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AI 로봇은 테마가 만들어진 초기 단계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숲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는 딱 답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2차 전지는 난이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테마는 현재는 AI하고 로봇이 주된 테마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가운데서 뭐 2차 전지, AI, 로봇 이런 건 얘기 많이 다뤄봤었는데 반도체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투자자들 속을 좀 썩였잖아요. 근데 1년의 과정 가운데서 3.1절에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그다음 미국과 또 일본의 갑작스러운 이런 반응들 그리고 내일 모레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요. 또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내일 아마 K-칩스법 통과 뭐 이런 이야기들도 1년의 과정이 뭔가 한미일에서 다 나란히 좀 반도체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큰 물꼬가 반도체가 이제는 좀 돌려놓을 수 있을까? 오늘 나왔던 이 반도체 클러스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단기의 상승이 아니라 이제는 좀 하반기를 보면서 길게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뭐 시간이 좀 피디님 아직 이어폰이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남은 것 같은데요.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네.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반도체에 우리 박성재 연구님 확실히 지식이 해박하세요. 그 어둠의 터널이 좀 지났느냐? 이제 그 실적이 안 좋은 부분에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턴의 방향성을 논할 수 있느냐 이건 것 같거든요. 저는 논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 5월, 6월에도 반도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주가가 이제 바닥 부분에서 좀 사가지고 좀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가 이제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 한두 번 정도 오면 마무리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분명히 1분기 실적 나오고 요때 되면 반도체를 한 번 더 밀립니다. 근데 이미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국가 전략 산업이고 반도체 견인차 해야 되고 네. 뭐 우리도 대응 전략을 세우겠다 이런 내용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의 정부 정책안의 중에서 국가 전략 주도 산업군으로 끄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잘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잘 안 되니까 정부에서 나서고 있다.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명쾌하게 해답해 주신 김민준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오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